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님, 2026년 동안 무엇을 향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드 왕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개척해 놓은 길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판을 주도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만의 스타일로 진행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뭐 저 사람처럼 해야 되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그냥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그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우리 1번님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근데 만약 아직은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2026년에는 나의 분야나 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요. 새로운 역할이나 새로운 책임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서 우월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대단하지. 나는 못하는 게 없지. 이런 좀 자신만만한 상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잘 풀리는 일도 한번 볼게요. 완드 여왕. 완드의 기운이 진짜 강하네요. 불의 기운이죠. 잘 풀리는 일은 누군가를 리드하고 이끌어주는 일, 나의 능력이나 매력으로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일, 내가 만든 창조물과 결과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이렇게 내가 좀 전면에 나서면서 나를 보여주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열정을 느껴서 한 일을 했을 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왕 자리에 앉아서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죠. 나의 얼굴, 나의 목소리, 나의 개성, 나의 매력, 능력,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매력과 능력으로 완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운을 보도록 할게요. 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빠르게 감지하는 능력이 우리 1번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1번님이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감각적인 통찰이 생긴다던가, 타인의 속마음을 내가 눈치챈다던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변화나 위험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보단 물 밑의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강하게 나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지금은 밀어붙이기보다는 준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흐름들을 읽으면서 나쁜 선택은 피하고 좋은 흐름에 먼저 올라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나의 직감이 신호등 역할을 해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나의 느낌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 나의 느낌대로 가야 된다. 내가 좋으면 해야 된다. 또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론을 본 거고요. 이제는 흉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완드왕이 등장했는데 완드왕은 자기주도적으로 확장하고 창조해내는 인물이에요. 자신이 만든 규칙으로 움직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점. 장애물에선 교황이 나왔어요. 교황은 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이에요. 제가 카드 설명 좀 잠깐 할게요. 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규칙과 규범, 전통, 그리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교황이 술 먹고 싶다고 술 마시고 남들 보는 앞에서 짝다리 짚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대중적인 정답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6년 동안 방해되는 건 나답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 막힐 수가 있다.
아까도 2026년에는 나의 촉과 직감, 감각에 따랐을 때 영향력이 커지고 일도 잘 풀린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틀과 규칙에 얽매여서 진행을 하면 나의 매력과 색깔이 사라지기도 하고 스스로 이게 맞나? 아닌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나의 창의력과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나 프리랜서, 브랜딩, 좀 이런 일들을 해야 잘 맞을 수 있을 거고요.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 성공의 길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정한 규칙과 틀대로 간다던가 나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고 흐름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부분은요. 이 교황은 항상 타인의 반응을 살펴서 움직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데 늘 웃는 얼굴을 해야 되고 남들의 기분을 살펴주고 그 분위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챙겨야 돼요. 이처럼 우리 1번님이 타인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는 순간 나를 잃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주관과 가치관, 개인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서 나의 감정이 억눌려진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은 나의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나의 능력과 매력이 좋으면 따라와. 근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을 찾아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과 압박감 때문에 나의 것을 바꾸게 된다면 방황할 수 있으니까 어떤 틀에 머물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들어오는 거대한 기회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회가 들어올까? 황제가 등장했네요. 왕카드가 진짜 많이 나왔죠? 2026년에는 이미 하던 방식, 이미 하던 일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개성과 성격, 가치관, 경험이 장점이 되는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이걸 해보고 싶어. 이걸로 나의 삶을 바꿔보고 싶어. 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책임도, 권한도 나에게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가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거나 전면 교체해서 내 자리가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분야에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의 기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기회고 내가 방향을 잡는 순간 열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흐름도 볼게요. 상반기에는 페이지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펜타클 3번. 상반기는 결과가 나는 시기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탐색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식과 구조, 스타일, 방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서 내가 계속 시도를 해본다던가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향이 나에게 맞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의 초기 단계를 뜻하기도 하니까 열정이 이제 막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열정은 생겼는데 이 열정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좀 구상하게 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큰 성과보다는 방향을 잡아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반기. 하반기는요, 내가 만든 결과물이라던가 내가 보여준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펜타클 3개를 어떤 사람들이 막 보고 있죠.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평가받는 단계, 인정받는 단계, 또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 역할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큰 일을 좀 발휘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카드를 보면 1번님이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나의 일이 완성되거든요. 나를 보여주고 드러낼수록 따르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따라서 하반기는 물질적인 이익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완성을 향해 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상반기에도 이익은 있는데요. 이것보다 하반기에 더 큰 이익이 생기고 구체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겠다. 노력에 따라서 그만큼의 대가를 좀 받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조언을 뽑아볼게요. 자,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세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어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불편하고 두렵고 나를 긴장시키는 방향이 오히려 나의 문을 열어주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끌어당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방식을 내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던가 조금 부담되는 확장을 시도해 본다던가 평소라면 피했을 결정들, 평소라면 주저했을 그 일들을 2026년에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능하거든요. 시도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보상도 분명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강력한 운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타고난 재능을 믿으시고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알아서 틀이 잡히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완등이 계속 나왔잖아요.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편안한 길보다는 도전이 있는 길이 훨씬 잘 풀리는 해이니까 두려움을 안고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시장으로 가시던가 성장 비중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본다던가 지금보다 더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신다면 돌파구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님들 2026년 동안 무엇을 향해 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황제가 등장했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여기에다 공을 들이면 이익이 생길 것 같아. 왠지 이 목표에 투자를 하고 싶어. 느낌이 와. 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나의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나의 관계와 돈, 커리어가 발전되고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전보다 더 크게 투자하고 만들고 생산하면서 향상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1번님이 나에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평소보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뭐 나의 작품이나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을 개발시킬 수도 있고요. 내 몸과 감정, 멘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커리어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거, 갑자기 끌리는 것에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내 감각으로 무언가를 좀 창조해낸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책, 새로운 역할,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받으면서 전보다 더 크게 생산성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투자를 한다면 누군가를 이끌고 보살피고 케어해주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을 한다. 누군가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넉넉해지는 쪽으로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생기는 방향으로 물꼬가 트인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풀리는 일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능성이나 선택지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아이디어가 동시에 떠오를 수도 있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어떤 영감을 받거나 뭔가 기회가 될 것 같은 것들이 깨달음처럼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구현한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로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막연하게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해나간다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2026년에는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라고 하신다면 평소에 현대 소설만 쓰시다가 2026년에는 막 판타지나 무협에 관련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더 여유롭게 해주네? 풍요롭게 만들어주네? 나를 더 높이 성장시켜주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상만 했던 일,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일, 그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낸다. 형태로 현실화시킨다. 이런 일들이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운은 무엇일까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펜타클 여왕. 현실적인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현실적인 운이 따른다라는 건 현실적인 감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되면 비현실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이건 내가 돈이 될 것 같다. 이건 꾸준히 성장 가능할 것 같다. 투자하면 이익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바로바로 캐치가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좀 막연하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진짜 있었을 땐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황제와 펜타클 여왕이 나왔죠. 이 두 인물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위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왕카드나 완드가 나왔으면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죠.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성만 나왔다라는 건 내부를 관리한다.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라는 게 진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임신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026년에 아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임신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돌보면서 키우고 성장을 시킨다. 그래서 이번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은 크게 성장될 거야. 수익이 꾸준히 높아질 거야. 높고 안정된 위치를 잡게 될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꿈이 현실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26년에 조심할 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길조를 본 거고요. 이제는 흉을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컵 왕과 소드 시종, 완드 6번. 이거는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너무 남들을 수용하느라 담아내느라 힘들 수가 있어요. 여성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무언가를 담아낸다, 수용한다, 보살핀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와 어긋나고 충돌되고 대립돼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계속 품어줘야 한다는 책임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중심을 좀 잃게 되실 수가 있어요. 나의 감정을 누르면서 계속 희생하다 보면 나의 욕구는 뒷전이 돼요. 그러면 결국 마음이 무거워지고 여유가 사라지죠. 감정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타인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질립니다. 특히나 크게 보이는 점은 어느 순간 좀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너무 신경 쓰게 되면서 위축이 된다. 좀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진다. 지금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들, 가능성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 해인데 내가 이렇게 위축돼 버리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리고 관계를 잘 성장시키고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지쳐버리면 내가 결국 차갑게 돌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더 이상 깊게 얽히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두고 싶어.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너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사람들과 좋게 지내면 좋겠죠. 모두와 잘 지내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들은 그냥 걸러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거리를 두거나 배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걸 담아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긍정적인 흐름과 좋은 관계만 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아해 주겠지? 그들이 보상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내가 즐거워서 주는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 동기 자체가 바뀌면서 관계도, 나의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에너지 소모도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면 결국 모든 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오히려 금전이든 관계든 보상이든 부메랑처럼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한 방향보다는 행복해서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혹시 너 이거 좋아해?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듯이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하고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거대하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2026년에 들어오는 기회도 볼게요. 엄청난 기회로 뽑아볼게요. 달 카드. 나도 모르게 좀 정답을 먼저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돈이 될 것 같아. 이건 대박을 칠 것 같아. 이건 반드시 잘 풀린다. 이런 가치들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느낌이 자꾸 끌어당깁니다. 달 카드라는 건 표면 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촉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공식적인 루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미 시도해 본 것보단 내가 첫 시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감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 잘 되실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뜰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은 관심 없는 아이템에서 이번님의 길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내면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현실을 바꾸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남들은 그냥 신경도 안 써. 남들은 그 가치를 몰라. 근데 나는 그 가치가 느껴져.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느껴져.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캐치해주고 조정해주고 보듬어줬더니 돈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달카드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무의식의 감정. 이런 무의식인 감정이 사람들과 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열광할 수도 있고 우리 이번님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이번님을 더 자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과 촉, 직감, 예감 이런 것들이 거대한 기회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반기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봐. 이미 상반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와 기반이 있고 하고 있는 일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진행 중이십니다. 수입도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걱정 없이 나의 일들도 진행하고 있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나의 일에 집중도 하실 수 있는 시기예요. 만약 상반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좀 꾸려 가신다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고 나에게 맞는 것만 좀 꾸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감정의 운, 직관의 운, 무의식의 운도 따르지만 아까 나를 도와주는 운에서 펜타클 여왕이 나왔었잖아요. 현실적인 감각도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더 강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낭비되고 소모되었던 것을 막아내면서 기반이 더 단단해진다던가 나의 일들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금전운이 더 상승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상반기 자체가 물질적인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점이라서 이번님에게 금전과 성과가 정말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전과 물질에서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반기 자체가 물질적인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점이라서 이번님에게 그 금전과 성과가 정말 중요해질 거거든요. 나의 자원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나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지?
이상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자원을 굴리게 되는데 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진짜 금전운이랑 커리어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도 볼게요. 아, 펜타클 에이스가 하반기에 나왔네요. 뭔가 새롭게 꾸려간다,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추가한다 라는 건 하반기가 될 것 같네요. 하반기는 기존의 일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변화가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꾸려가는 것 뿐이야. 여기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펜타클 왕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금전 운도 좋고 직업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할 단계는 없다라는 거죠. 왕이잖아요. 왕이 제일 높은 직급이라서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또 다른 걸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막연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잘 갖추어진 시작이고 계획이 잘 짜여진 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운이 잘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치로운 걸 찾아내셨고 그것을 심게 된다. 새로운 씨앗을 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래서 새로운 기회가 뭐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투자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던가 추가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던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투자해보고 싶다. 키우고 성장시키고 싶다. 이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반드시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는 그런 가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일도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고 선택도 그 기준에 맞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는 돈을 버는 방식이나 수입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2026년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미 우리 2번님이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준비해야 되나? 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나? 더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미 충분한 상태이고 여러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볼 만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시작하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분명 직감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고요. 나의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들이 둥둥 떠다닐 거거든요. 당장 확신할 수 없고 결과가 어떨지도 몰라요. 근데 해보고 싶어. 그때가 바로 시작하기의 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씨앗을 심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장은 작고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잘 키우면 미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성과나 안정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씨앗을 심을 때 당장 무엇이 될지 몰라. 근데 버리기에는 정말 아까운 씨앗이거든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럼 금전운이 더 상승될 겁니다. 평소보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2026년에 나를 도와주는 운, 또 내가 2026년 동안 무엇을 향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4번, 완드 7번, 타워 카드. 나를 도와주는 운에서 타워 카드가 등장했어요. 자, 타워 카드는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흔든다는 게 지금 도와주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무너뜨린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리게 도와주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너가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정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셔줄게, 제거해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타워 카드는 갑자기 치는 번개로 인해서 타워가 부서집니다. 여기서 번개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2026년에는 오래 유지했던 거, 좀 부담되었던 거, 붙잡고 있었던 것을 강제적으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강제적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었는데 외부에서 막 흔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들도 잡고는 있었지만 결국 놓아주게 된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운이 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깊은 내면부터 정리가 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변화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이든 무의식이든 휴식과 재정비를 통해서 변화하고 싶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님은 2026년 동안 소드 4번을 향해 나아간대요. 소드 4번은 휴식과 멈춤, 회복, 재정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2026년은 혼란스럽지 않은 한 해, 평안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과하게 애쓰던 패턴이 끝나고요. 확장하고 돌파하기보다는 좀 필요 없는 걸 줄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게 됩니다. 멈추면서 해답이 보이고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힘을 빼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리냐? 완드 7번이라고 합니다. 2번님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자꾸 나를 흔들어서 계속 버텨야만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것을 지키려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속 밀려오는 압박감에 버텨야 했던 그런 순간들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쳐내야 할지 고민할 틈도 없이 막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정화되고 제거되고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들이 원활하게 흘러간대요.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면 3번님이 나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영역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계속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영역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는데 2026년에는 이 타워 카드의 무너짐처럼 적들이 알아서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들을 지켜내게 된다. 드디어 나의 일이 안정된다.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진짜 편안하고 치유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갈등과 불편함 없이 나의 일들을 진행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2026년에 조심해야 할 점도 보도록 할게요. 이때까지는 길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뽑을 건 조심해야 할 점, 2026년의 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좀 유지하는 것이 길조였어요.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완드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나의 불꽃이 자꾸 꺼지는 게 장애물이라 볼 수 있어요. 원래 좋은 게 하나 오면은 그 장점이 가지고 있는 반대의 성질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면 금방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고 실증이 납니다. 이처럼 2026년에는 아무 문제 없고 별 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반면에 나의 열정이나 패기, 의지가 꺾여서 의욕이 금방금방 꺼질 수가 있어요. 하고자 했던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꾸 뒤엎거나 그만둘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진다던가 작은 실패에도 내가 금방 낙담하게 될 수가 있겠다. 하다가도 내가 재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자꾸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까? 일정을 좀 늦출까? 잠시 멈췄다가 갈까? 갑자기 하기 싫어져.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밀려온다라는 거죠. 권태스러운 감정들, 무기력해지는 감정들, 어떤 회의감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3번님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냐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딱 하나의 일만 진행하려고 하면 지속이 가능해요. 해야 할 일이 한 개니까 부담도 적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뭔가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계획 자체가 너무 방대해. 너무나 복잡해. 얽혀 있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안 나겠죠. 그래서 2026년에는 계속 확장하고 추가하고 일을 벌리기보단 줄이는 게 좋다. 2026년에는 딱 이 일만 진행하자. 이 일에만 집중하자. 아니면 지금 일만 꾸려가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자. 여유 있을 때 진행하자. 이렇게 일의 순서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을 대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를 끝내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일을 건드리고
또다시 시도하면서 3번님이 완전히 지치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만 느긋하게 천천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전에 차단해 라고 알려주는 조언입니다. 자, 어쨌든 일이 적을수록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나열할수록 우리 3번님의 능력과 잠재력이 더 발휘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2026년에 들어오는 기회도 보도록 할게요. 완드왕이 등장했어요. 3번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일, 어떤 사업, 실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돈으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행운처럼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유지했기 때문에 얻는 기회예요. 아까도 나의 영역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평화와 회복이 찾아온다고 했죠. 이처럼 2026년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낸 것들이 안정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 더 큰 기회를 거머쥐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돈으로 나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변화 올 수 있고요. 나의 가치가 외부로 팔리면서 또 외부로 공유되면서 전파되면서 그만큼의 금전을 얻게 된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해 나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면 그 기준에 맞는 보상이 들어오거든요.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돼.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으면 이 정도의 보상은 얻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보상이 바뀐다던가 뭐 수익 구조나 나의 자산에 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언제 잘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는 매달린 남자가 나왔고요. 하반기는 펜타클 8번 등장했습니다. 상반기는요. 우리 3번님들이 좀 힘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까는 이제 조심할 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긴 한데 앞으로 시기운에서 매달린 남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멈출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실패나 나쁜 흐름이 아니고요. 앞으로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지 구간입니다. 아까 타워 카드와 소드 4번이 이 상반기에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안 날 수 있고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타워 카드가 너가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강제적이더라도 정리해 줄게. 너가 멈출 수 없다면 내가 강제적으로 멈추게 도와줄게. 그래야 너가 잘 돼. 너를 위해서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리된다라는 건 다양해요.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던 거를 좀 제거해 주는 것 같아요. 계속 해도 안 되는 부분, 계속 노력하는데 진전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 이유는 노력의 방향성이 틀려서 좀 생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워 카드가 그렇게 하면 이익이 안 난다. 그렇게 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 좀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3번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거꾸로 있어요. 이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머리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멈추니까 비로소 깨닫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맞는 길이 아니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문제의 본질은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음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재조정하거나 재정비하거나 구성을 다시 짜본다던가 뭔가를 다시 갈아엎는다던가 하실 수가 있어요. 타워 카드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 진행했던 거를 한번 다 갈아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짜 내가 깊게 이해한 부분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던가 커뮤니티, 대중, 플랫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곳에서 나의 숙련된 기술이나 실력들을 인정받게 되고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펜타클 8번은 시간이 쌓여서 빛나는 카드예요. 매달린 남자는 기다림 속에서 나의 역치를 능가하는 카드입니다. 즉 우리 3번님은 꾸준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완성하게 되거나 정말 알맞는 방향, 알맞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펜타클 8번이 이 동전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전운이 크게 상승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공을 들인 것들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금전이 누적될 것이고요. 오랫동안 안정적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교해질수록 완성도가 올라갈수록 나의 능력이 쌓일수록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은 노력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좀 성공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매달린 남자 있잖아요. 기다림의 시기 언제인지 좀 정확하게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다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상반기 중에 이 매달린 남자가 크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려야 된다는 거, 멈춰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를 크게 깨달아서 전환된다라는 거.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1월, 2월 안으로 끝이 날 겁니다. 1월과 2월 동안 깊게 고민해 보는 거, 평소와 좀 남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정, 선택이 내려진다, 결심이 생긴다, 내가 무언가를 좀 시작해 본다, 시도를 하게 된다, 나만의 길을 좀 개척해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집었죠.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쥐었다라는 건 뭔가를 단단하게 다시는 바뀌지 않을 결단과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컵 2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조율, 사람 간의 소통, 계약, 거래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요.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낯선 무언가와 만난다. 그러면서 내가 완성을 하게 된다. 마무리를 짓게 된다. 정말 원했던 것을 끝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변동이나 변화는 없어.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계속 진행할 거고 공을 들일 건데 그게 모두 돈으로 전환이 될 거야. 노력한 만큼 계속해서 보상이 들어올 거야. 너의 자산을 계속 누적시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1월, 2월 안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서 나의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진짜로. 자, 그러면 2026년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래요. 평온하죠? 평화롭고 이렇게 해야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6년은 빨리 움직일수록 오히려 실수하거나 흐름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한 감정, 조급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급하면 어쩔 수 없이 행동도 조급해지고요. 바로바로 뭔가가 진전이 안 되면 불안해지거든요. 하지만 2026년은 충분한 시간을 들일수록 운이 따릅니다. 뭔가 고민이 있다면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대한 계획을 단순하게 잡아서 하나씩 해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나의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술과 관계, 운, 상황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일도 흔들릴 것이고 마음을 다잡으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시고요. 결과는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두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마음의 속도를 낮춘다면 일이 더 잘 풀릴 겁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월 끝자락부터 운이 점점 풀리고요. 계속 나의 재산이 쌓여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일적으로 나의 자리를 잡게 된다. 이제는 외부를 향해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님들 2026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어떤 일이 풀리는지, 또 어떤 운이 나를 도와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2026년에 우리 4번님들은 사색에 자주 빠지거나 무언가를 좀 깊게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후반까지 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좋은 소식을 얻다가도 내가 생각에 몰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오히려 잘 풀리게 도와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고민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상황을 분석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일을 깊게 연구하거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던가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고심을 통해서 정답과 해결책을 찾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방향성이 잡히고 기준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정해지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게 된다. 많은 단서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은둔자가 가장 잘 풀리는 일이라고 나왔으니까 혼자 하는 일, 전문성을 다루는 일, 또 내면을 탐구하는 일, 무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 밀도 있게 작업하는 일, 이런 일들 가장 잘 풀릴 겁니다. 또한 혼자서 생각할수록 아이디어나 정답, 해답이 막 떠오르고요. 무언가를 깊이 파고들면서 나의 하는 일의 깊이가 깊어지고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지면서 정말 높은 수준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차원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깊이 생각한 끝에 나의 타고난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는 게 지금 기론이라고 나왔는데 반대로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흉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조심할 점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미리 차단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4번님이 조정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의지로 막을 수 있으니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좀 돈 위주로 생각하는 거, 결과 위주로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둔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다루는 인물이에요. 마치 스님들이 하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질문을 던져도 스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줘요. 이처럼 은둔자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펜타클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이 되는가? 내가 이걸 하면 결과가 좋은가? 이걸로 따집니다. 상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하나를 더 얹어서 팔려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에 나를 방해하는 거라면 내 마음은 나의 길을 찾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머리는 돈이 되나? 이익이 되나? 이런 생각으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타이밍인데 바로 성과가 나는 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가? 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나? 라는 판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감, 내 정체성, 내 방향성, 이런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것들로 선택했을 때 기론이고, 성과가 빨리 나야 돼, 좋은 결과만 나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불운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위주로 가면요, 우리 4번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계속 속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안 좋으면 나는 실패하는 거니까. 돈이 안 되면은 할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주저하게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게 되면서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에 행동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따져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오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의미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도출해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합니다. 자, 보장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행동도 그 방향성으로 가. 그러면 그 일은 무조건 잘 됩니다. 2026년에 들어오는 거대한 기회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회가 들어올까? 9번 카드 진짜 많이 나오죠? 이 9번이라는 거는 해볼 수 있는 최고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상의 단계, 정말 높은 단계, 그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기회가 들어온대요. 내가 막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교환 카드. 내면에서 답과 방향성을 찾게 되는데요. 이 방향성과 맞는 협력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든 파트너든 계약이든 거래든 협업이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요. 저로 예시를 들면 제가 방향성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늘고 팬층이 생기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협업 제안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4번님이 뭔가 깊게 연구하면서 나의 톤 앤 매너를 찾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만의 말투, 스타일, 색깔, 느낌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나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뭔가 철학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나? 우리 4번님이? 4번님은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 애초에 아니에요.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위에. 교황도 그렇고 운둔자도 그렇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생각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갈 수 없는 그 생각에 내가 도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다뤄서 다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거는 저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타로 공부를 하는데 저도 9번이네. 생각하고 불안해. 생각하고 불안해하세요. 그럼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내 식대로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또 정말 나만의 노하우나 깊게 공들인 걸 가지고 이 유튜브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었을 때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4번님은 그냥 1차원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깊게 소화해서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교사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직업은 다양할 텐데 내가 그 사람들, 평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소화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남들과 다른 수준으로 좀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깊이 고민해서 찾은 방향으로 누군가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거대한 기회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뤄서 보여줄 때 그 방향을 지지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시너지로 성과가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엉성하지만 일단 해보면서 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직접 경험한다라고 말하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면서 확신도 갖고 또 나의 것으로 소화도 시키고 이런저런 것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 4번님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얻어보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더 나은 성장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편한 길은 아닌데 나만의 노하우나 재능, 강점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상반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카드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소드 여왕이 등장했어요.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싶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는 감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까? 또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까? 이런 고심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에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보다는 후반 쪽으로 갈수록 상황에 진전이 생기고 발전될 만한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상반기에 넘기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이겨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건 그렇게 나를 막아 세우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도 정말 깊게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상반기 안에 분명히 있다. 자, 그리고 하반기예요.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서 내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비록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힘을 많이 사용해서 좀 지칠 수 있는데, 나의 내면에는 이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고 있대요. 그런 엄청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운준다도 나오네요. 진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낸다. 이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질이 높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완성을 짓게 된다. 진짜 높은 목표 있잖아요. 이것만 넘기면, 이것만 내가 잘 해결하면 진짜 괜찮아질 텐데, 전과 다른 나로 성장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반기에 넘어서게 되면서 또는 달성하게 되면서 나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을 극복해서 더 나은 나로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026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정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정상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6년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우연처럼 들어오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걸 흘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4번님에게 뜻밖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왜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지? 이런 느낌이 든다던가, 정말 우연하게 무언가를 보면서 큰 깨달음, 큰 해결책을 얻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운도 지금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연락이나 소식, 제안, 신청, 문의, 협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4번님에게 들어오면서 큰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나의 일과 목표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신호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번님의 위치나 역할이 크게 상승될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든, 내가 무언가를 깨우쳤든, 엄청나게 큰 고심을 했든,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기회를 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4번님의 위치나 역할이 상승돼요. 나의 포지션이나 나의 방향성, 나의 역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의 가치도 높아질 거거든요. 이건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하는 확장이고 상승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큰 깨달음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랄게요. 반드시 나의 생각과 내면의 해답을 찾을 것이고, 이것으로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이 사자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게 성장하면서 진짜 내가 나에게, 나의 일에 공을 들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정상에 올라서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깨닫고자, 더 나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4번님들을 찾으러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